포항 남구 폐기물 처리업체 증설 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가 오늘 발족했습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도심 소하천 복원 사업이 활발한 가운데 포항시도 학산천을 시작으로 도심 하천 4곳에 대해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주 시내버스 회사가 재정지원금을 제멋대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부적정하게 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적자가 났다며 보조금을 더 타내고는 대표와 임원급여를 배로 올렸고 값비싼 차량 정비 부품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는 최근 새천년 미소의 재정지원금을 지도 점검하고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11가지가 확인됐습니다. 올해 보조금으로 작년치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 임차료를 지급해 보조금 집행 규정을 어겼고 대표이사와 임원급여를 지나치게 올려 회사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대표이사의 연봉은 지난해 1억 5천만 원에서 올해 2억 7천만 원으로 배 가까이 올렸고 전무이사는 6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대표이사의 부인인 부사장도 배 이상 올렸습니다. 게다가 전 대표이사를 2년간 고문으로 임명해 경주시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직위를 없애라고 시정 조치했습니다. 전 대표이사 유모 씨를 고문으로 임명하고 현재까지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여 총 1억 4,850만 원을 집행하여 회사 경영에 악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차량 정비 부품도 비교 견적하지 않고 25%나 비싸게 특정 회사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부당 과다 납품해서 기업들이 제일 많이 쓰는 아주 나쁜 이중거래라는 거죠. 여기다가 그냥 시정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지금 행정조치가 이래가 안 됩니다. 이거 세무서에 신고하든지. 보조금 집행 절차도 어겼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보조금 78억 원을 수익금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는 등 기본 중에 기본인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천년 버스 대표에서 회사에서 보조금을 이렇게 지출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이관해서 쓴다. 삼짓돈이죠. 이 밖에도 충효동에 회사가 있는데도 동천동에 월 120만 원짜리 사무실을 임차했고 업무 관련자가 아닌 대표의 친분자에게 경조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는가 하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손실보조금 161억 원을 지급하고도 이번 지도 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 권고에 그쳐 무기력하게 끌려다닌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요즘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는 효율성을 이유로 아스팔트 아래로 묻어버렸던 도심의 소하천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이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 도시가 지향하고 있는 미래상에 부합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규설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효율성이 강조되던 개발 시대,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은 불편하고 냄새나는 공간으로 인식됐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초부터 도심 하천을 모조리 콘크리트로 덮어 길을 넓히고 주차장을 늘렸습니다. 복개는 국내 모든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고 포항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시는 도심 속 인공운하를 만들어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벤치마킹한 곳이기도 합니다. It's beautiful the way that they have planted everything. They've really taken a great deal of time to think out what they want to do. 일본 야나가와시는 주민들이 하천 복개 계획을 막아내 도시를 살렸습니다. 주민들은 복개 대신에 수로 정화와 수질 개선을 택했고 지금은 일본에서 물의 고향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乗ってみてなかなか歴史ある街を普段なかなか体験できないこういうね川下りっていうのでいろいろ船頭さんとか紹介していただいてすごいいい観光になったかなと思います.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기도 부천의 심곡천은 복개 하천을 옛 모습으로 되돌린 곳입니다. 처음엔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심해진다며 주민들이 복원을 반대했지만 지금은 다들 잘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근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좀 어두웠던 상가들, 그러니까 카센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고 정말 커피숍이 한 개도 없었는데요. 한 지금 4-5개 생겼거든요.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포항에는 칠성천, 양학천, 학산천, 두호천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모두 콘크리트로 덮여 있지만 맨홀 아래로 내려가 보면 포항의 도시마천에는 여전히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고기도 살고 있습니다. 현재 학산성 수질은 2급수 정도 됩니다. 2급수 수질은 현재 포항 하수 처리장 처리하고 나가는 방류수 수질이고요. 포항시는 동빈내양에서 우현동 도시숲까지 이어지는 학산천 900여 미터 복원을 시작으로 도시마천 4곳을 모두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을 계획입니다. 동네마다 아기자기한 물길이 흐르고 물길을 따라 느긋하게 거닐 수 있는 포항에서의 새로운 삶을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폐기물 처리업체의 증설 계획을 둘러싼 시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포항시가 공원 부지를 매립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준 과정에 여러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방침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오처듭, 제철동, 청림동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네이처ENT의 옥명공원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에 반대하며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 철회하라! 이 자리에서는 폐기물 업체와 포항시 의회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문제가 된 옥명공원 부지를 포항시가 지금껏 매입하지 않고 2004년 네이처ENT의 전신인 동양에코가 매입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당시 포항시 의회에서도 동양에코가 옥명공원 부지를 매입했다며 폐기물 매립장으로 확장해주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공원 부지를 매입하려 했지만 시의회 반대로 동양에코가 우선 매입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포항시는 공원 부지를 매립장으로 용도 변경해줄 계획도 없고 이 토지를 다시 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나마 있던 공원을 그렇게 특혜를 줘가면서 중복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주민으로서는 도저히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시가 지난해 11월 매립장이 가능하도록 용도를 변경해준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 영향에 대한 검토가 없어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포항시의 용도 변경 과정에서 이 2가지 사항이 모두 무시됐다는 겁니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 그다음에 환경 영향의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는 백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해 포항시의회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일에든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나서지 않는다는 건 직무유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대 대책위원회는 네이처ENT 매립장 사업과 관련해 포항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울릉도에 조업하러 온 제주도 어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릉군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 어제 울릉군 보건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됐습니다. 울릉군은 A씨 이동 과정에서 접촉한 주민을 파악해 검사하고 보건의료원 등을 방역 소독했습니다. 포항시는 수험생 자녀를 둔 포항시청 직원들에 대해 12월 1일부터 3일까지 4일간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시는 현재 감염 유행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모임과 행사 등을 취소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격리 기간에 시험을 쳐야 하는 수험생이 발생할 수 있어 포항중앙고에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했으며 수험생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포항의료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주와 울산 지역 탈핵단체가 맥스터 건설 반대를 요구하며 육상과 해상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집회 참가자 10여 명은 어선 4척을 이용해 월성원전 앞 해상까지 진출해 맥스터 건설 반대를 외쳤고 100여 명은 읍천항에서 나아리 해변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시위를 했습니다. 탈핵 시민단체는 맥스터 건설 주민투표가 조작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관계자들을 고소했고 서울행정법원에는 맥스터 건설 무효 확인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원전단체 등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 허가 기간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울진 범국민대책위원회도 한울원전 앞에서 원전 건설 재개를 정부와 한수원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한울 3, 4호기 공사는 중단됐고 허가 기간은 내년 2월 26일 끝나게 됩니다. 오늘 낮 포항의 최고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주말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초겨울 추위가 잠시 물러나겠습니다. 옷깃을 파고들던 칼바람이 다소 잔잔해졌는데요. 오늘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14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모레까지는 큰 추위 없겠고 평년 이맘때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3도에서 5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3도에서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1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2도에서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에서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다소 높아지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아침까지는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낮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남하하겠습니다. 토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제 본격 겨울 추위의 시작이니까요. 기온 변화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